시어머니가 땅을 팔았어요. 1,000억짜리를 3억 5천만 원에요. 원래 1,000억이었던 땅 3억 5천에 팔아버렸어요. 996억 5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근데요, 그 땅을 산 사람이 재벌 회장인 저의 친엄마였어요. 이제부터 30년 복수가 시작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게 25살 때였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 인상이 참 좋았어요. 몇 번 만나다가 남편이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세요? 그 순간이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남편 표정이 잠깐 굳더라고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지금의 당신이 좋은걸요.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 가던 날,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고아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결혼식 날도 참 슬펐어요. 신랑 측은 하객이 가득했어요. 근데 신부 측은요. 앞쪽 두 줄만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고아원 선생님이랑 친구 5명. 뒤는 텅텅 비었어요. 화장실 갔다가 들었어요. 신랑 측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신부 측 하객 왜 저렇게 없어? 고아래. 친정이 없대. 화장실 칸 안에서 화장 다 지워질까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신혼집 전세금도 시댁에서 절반을 보태주셨어요. 시어머니가 돈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양가에서 반반하는 건데 너는 친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해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라. 말투가 무슨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명절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시댁 가면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부엌 일을 했어요. 시누이들은 남편들하고 애들 데리고 늦게 와요. 와서는 거실에서 TV나 보고 저는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밥 먹을 때도 저는 제일 나중이에요. 다 먹고 나면 남은 거 먹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친정 갈 일도 없으니까 편하겠다. 편하다고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좀 힘들어. 남편이 운전하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좀 참아. 원래 시집살이가 그런 거야.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갔어요.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에 오셔서 하신 첫마디. 피도 모르는 내가 낳았다는 게 신기하네. 병실에 간호사도 있었어요. 다 들었죠. 명절 때마다 똑같았어요.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해요.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시누이들은 자기들은 남편들하고 애들 데리고 와서 거실에서 TV나 보고 쉬잖아요. 큰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올케 언니, 물 좀 갖다 줘요. 저는 부엌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바쁜데 냉장고에 있어. 가져가. 큰 시누이가 툴툴거렸어요. 에이, 하나 갖다 주면 안 되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갖다 줘. 손님인데. 손님이요?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국이 다 식었어요. 고기도 다 없었어요. 혼자 식은 국에 밥 말아서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큰 시누이가 말했어요. 언니는 좋겠다. 친정 갈 일도 없고 우리는 친정 엄마 아프시면 병원도 모시고 가야 하는데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맞아. 오빠가 언니한테는 효자지. 장인어른 장모님 챙길 일도 없고 그게 부러운 거예요? 명절 끝나고 다들 가면
시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청소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는 친정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편하지? 편하다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둘째가 중학교 때 성적이 안 나와서 제가 학원 알아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잖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친정 도움도 못 받으면서 애들 교육은 무슨. 제가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고아인 게 죄야? 남편이 짜증내면서 말했어요. 죄는 아닌데. 그냥 현실이 그렇잖아. 현실이 그렇다. 그 말이 더 아프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 못했던 날, 집에 와서 술을 마시더니 저한테 막 화풀이 하더라고요. 당신은 몰라. 당신은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잖아. 당신 친정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배경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날 밤 엄청 울었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큰애가 5살 되던 해였어요. 명절에 시댁에 갔어요. 애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큰 시누이 딸이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외할머니 집은 안 가? 우리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외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 엄마는 외할머니가 없어. 버려진 애라서 할머니가 누군지 몰라. 5살 아이 앞에서 아이가 저를 보는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 버려졌어? 큰 시누이 딸이 우리 아들한테 말했어요. 너는 참 불쌍하다. 우리는 외할머니 집도 가고 외가 친척들도 많은데. 우리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한테 설명했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없었어. 그래서 고아원이라는 곳에서 자랐어. 왜 부모님이 없었어? 엄마도 잘 모르겠어.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 버리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5살짜리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다른 애들은 다 얘기했대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선생님이세요. 우리 아이는 대답했대요. 엄마가 고아원 출신이라서 없어요. 반 아이들이 웅성거렸대요. 고아원이 뭐야? 부모 없는 애들 가는 데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외할머니 없다고 놀렸어.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명절이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조카들한테 용돈 주시는데 다른 조카들은 5만 원씩 받았어요. 우리 애들은 10,000원. 큰애가 물었어요. 할머니, 형들은 5만 원 받았는데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엄마 쪽 친척들한테 못 받잖아. 그래서 적게 주는 거야. 다른 애들은 양쪽 집안에서 다 받는데 우리 애들은 한쪽만 받으니까 더 적게 준다고요? 큰애가 10,000원 받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엄마, 나는 왜 적게 받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큰애가 말했어요. 엄마, 나 다음엔 할머니 집 안 갈래. 왜? 거기 가면 기분이 안 좋아. 며칠 뒤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이가 요즘 학교에서 위축돼 있어요. 그날 밤 아이 방에 갔어요. 아이가 일기장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살짝 봤어요. 오늘 할머니 집에 갔다. 기분이 안 좋았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해?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는 잘하고 있어. 할머니가 이상한 거야. 9살 아이가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 심사 떨어진 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다른 놈들은 다 됐는데 나만 떨어졌어. 제가 물었어요. 왜? 당신이 제일 능력 있다고 했잖아.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몰라. 당신은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잖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남편 목소리가 커졌어요. 상관 있지. 당신 친정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당신이랑 결혼한 거 솔직히 후회해.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후회한다고? 응.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나 진작 임원 됐어. 제가 물었어요. 그럼 이혼할래? 남편이 당황했어요. 이혼까지는 애들도 있고 그냥 당신이 좀 더 조심하면 돼. 조심하라고요. 큰 시누이는 명절 때마다 저를 놀렸어요. 언니는 좋겠다. 친정 갈 일도 없고 오빠가 언니한테는 효자지. 친정 없으니까 돈도 안 나가고. 한 번은 제가 힘들어 보였나 봐요. 언니, 솔직히 우리 오빠가 언니 만난 게 실수 아니었어? 배경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인데. 작은 시누이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말했어요. 너희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계시니까 좋지? 사촌 오빠들은 외할머니가 없어서 불쌍해. 우리 애들이 듣고 있는데. 한 번은 제 앞에서 직접 말했어요. 언니, 우리 집안 체면 생각해서라도 밖에서 친정 없다는 말 하지 마요. 고아 출신이라는 거 창피하니까. 저는 그냥 네라고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땅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나는 시골에 땅이 있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명의로 했지. 이 땅이 나중에 얼마나 될지 몰라. 지금도 1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물려받을 게 없지? 우리 손주들한테는 이 땅을 물려줄 거야. 시누이들도 관심 보였어요. 엄마, 그 땅 얼마나 돼요? 지금 시세로는 한 10억 정도?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조금씩 모아서 산 거야.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땅 서류를 가져오셨어요. 마, 이게 땅 문서야.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너는 친정에서 받을 게 없지? 네, 없어요. 그래서 더 우리 집안 재산을 잘 지켜야 해.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고아라고 무시당하고, 친정 없다고 비웃음 받고, 남편한테도 무시당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고급 봉투였어요. 손으로 쓴 제 이름. 집에 와서 열어봤어요. 미영아, 엄마다. 그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엄마. 계속 읽었어요. 30년 동안 너를 찾았다. 너를 고아원에 보낸 엄마야. 너를 낳았을 때 나는 23살이었어. 미혼모였고 가난했고 갈 곳이 없었어. 어쩔 수 없이 너를 고아원에 맡겼어. 근데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최근에 정부에서 하는 DNA 대조 사업에 신청했어. 그렇게 너를 찾았어. 미영아, 한 번만 만나줄 수 있겠니? 편지 끝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 전화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저는 미영이에요. 미영아, 정말 너구나. 전화 너머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날 수 있을까? 이번 주 금요일 괜찮아? 장소를 정했어요. 서울 시내 한 호텔 로비. 금요일이 됐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나이는 70 초반쯤. 눈이 마주쳤어요. 미영이니? 네, 엄마야.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앞에 앉으셨어요. 많이 컸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엄마 손을 잡아봤어요. 엄마가 너를 보내고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했어. 그러다가 작은 식당을 차렸고 나중에는 건설업도 했어. 엄마가 명함을 꺼내셨어요. 한국건설 대표이사 회장 박선영. 제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회장이요? 엄마가 회사 회장이세요? 응. 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엄마가 물어봤어요. 미영아,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결혼했어요. 남편이랑 아들 둘 있어요. 행복해? 대답이 바로 안 나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힘든 일 있니? 저는 그동안 쌓였던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동안 고아라고 무시당한 일들, 남편이 제 친정이 없다고 뭐라 했던 것들, 아이들이 상처받았던 일들, 다 얘기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했어? 네. 그동안 계속 그랬다는 거야? 네. 엄마 표정이 변했어요. 미영아. 네. 엄마가 이제 널 지켜줄게. 엄마가 명함을 하나 더 꺼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한국산업대표이사 회장 박민준.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너의 남동생이야. 엄마가 재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너보다 5살 어려. 남동생이 있어요? 응. 그 애한테는 너 얘기 다 했어. 엄마, 그게 우리 남편 다니는 회사예요.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알아. 다 알아. 미영아, 엄마가 너무 늦게 널 찾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널 지켜줄게. 너를 괴롭힌 사람들, 하나도 그냥 안 놔둘 거야. 미영아, 엄마가 5년 동안 준비했어. 뭐려? 너를 찾으면, 너를 괴롭힌 사람들한테 복수하려고. 복수요? 응. 엄마 딸을 30년 동안 무시하고 괴롭힌 사람들. 그냥 둘 수 없어.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가 시골에 땅 있지? 네. 어떻게 아세요? 다 조사했어. 그 땅 시세 10억 정도 되는 거. 3년 전부터 그 땅 근처에 루머를 퍼뜨렸어. 환경오염 문제가 있다고. 엄마가요? 응. 사람을 시켜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부동산에도 소문 퍼뜨리고. 왜요? 땅값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엄마가 그 땅을 사려고요? 응. 근데 직접 사면 티가 나니까 중간에 사람을 넣을 거야. 그리고 그 땅에 신도시가 들어올 거야. 신도시요? 엄마 회사가 정부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그 지역이 다음 후보지야. 그렇게 되면 땅값이 폭등하게 되지. 최소 100배는 오를 거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헐값에 팔게 만들 거야. 그리고 신도시 발표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영아, 넌 30년 동안 당했어. 이제 엄마가 갚아줄 차례야. 그리고 시누이들 남편 사업 있지? 네. 대기업 납품 계약 따려고 한다던데? 어떻게 그것까지 아세요? 다 알아봤어. 그 납품 계약, 우리 회사 계열사 거야. 네. 내 남동생 회사에서 납품업체 선정하는 거야. 당연히 탈락시킬 거야. 시어머니가 땅 팔아서 사위들 사업 자금 대주려고 하잖아. 그거 다 날리게 만들 거야. 엄마의 계획이 점점 드러났어요. 그리고 내 남편. 남편은요? 임원 승진 못한 거 알아. 네. 다음 구조조정 때
너희 남편을 명단에 넣을 거야. 명예퇴직이요? 응. 50대 중반의 실직은 재취업도 어렵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봤어요. 미영아, 그 사람이 너한테 한 말 기억나? 당신 때문에 내가 승진 못했다. 당신이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엄마가 다시 말했어요. 이제 그만 참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일주일 후에 시작할 거야. 준비 다 됐어. 뭘 시작하는데요? 복수? 30년 동안 널 괴롭힌 사람들 하나하나 무너뜨릴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의 복수가 얼마나 치밀한지, 얼마나 완벽한지. 일주일 후, 시댁에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부동산 중개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대요.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그 땅 있잖아요. 왜? 무슨 일인데요? 환경오염 문제로 정부에서 토지 사용 제한이 걸릴 수도 있대요. 뭐라고요?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다른 부동산들한테도 전화했대요. 그 땅 지금 팔기 힘들어요. 오염 토지는 가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전화를 했어요. 미영아, 시댁에 좀 와봐. 급한 일이야.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시골에 있는 땅이 오염됐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에서도 나왔대. 시어머니가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해솔리 일대 토양오염 심각. 환경청 해당 지역 조사 착수. 엄마가 만든 가짜 기사들이었어요. 이거 정화하려면 몇 년 걸린대. 그동안 땅은 묶이고. 며칠 뒤 정장 입은 남자가 시댁에 찾아왔어요. 엄마가 보낸 중개인이었어요. 어르신, 제가 그래도 이 땅을 살 의향이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가격이 좀 얼마인데요? 3억 5천만 원이요. 뭐라고요? 10억짜리를 3억 5천에요? 오염 토지라서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는 더 떨어져요. 정화 사업 시작되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정화 사업은 최소 5년 걸려요. 시어머니가 고민했어요. 오늘 중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거래 제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시누이들한테, 얘들아, 땅 팔아야 할 것 같아. 얼마예요? 3억 5천. 그래도 너무 손해 아니에요? 안 팔면 영원이 될 수도 있대. 시어머니가 중개인한테 말했어요. 팔게요. 계약서를 썼어요. 시어머니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 10억짜리 땅이 3억 5천만 원이 됐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돈을 받았어요. 3억 5천만 원. 큰 시누이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희 남편 사업 자금 2억 줄게. 작은 시누이한테도 전화했어요. 너도 남편 사업 도와줘. 1억 5천 줄게. 시어머니 손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는요? 너는 월급 있잖아. 매제들은 사업하니까 돈이 필요해. 그래도 제목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 마누라 친정에서 받은 게 있어? 없잖아. 남편은 말을 못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화를 냈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뭘 어쨌는데? 당신 친정이 있었으면 우리도 도움 받았을 거 아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었어요. 이제 시작인데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뉴스가 떴어요. 정부 해솔 지역 신도시 개발 확정 발표.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뉴스 봤어? 네.
해솔리가 신도시래. 내가 판 땅이 신도시래. 전화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TV 앞에 앉아 계셨어요.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해솔 지역 3만 가구 규모 신도시 조성. 해당 지역 땅값 폭등 전망. 전문가들 최소 100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100배, 100배.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1000억? 내 땅이 1000억이었어. 시어머니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3억 5천에 팔았는데. 시누이들도 왔어요. 뉴스를 다시 봤어요.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 우려는 오보로 밝혀졌으며 정부가 이미 2년 전 정화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2년 전에 정화 완료했다고? 그럼 내가 판 건? 큰 시누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속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보더니 말했어요. 사기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요. 환경오염이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정보는 당시 인터넷에 떠돌던 루머였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염 토지치고는 높은 가격을 받으신 거예요. 신도시 정보는 공개된 정보였고요. 몰랐다는 건 매도인 책임입니다. 시어머니가 무너졌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996억 5천만 원. 996억 5천만 원. 큰 시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남편 대기업 납품 계약 떨어졌어요. 뭐라고? 작은 시누이도 말했어요. 우리도 떨어졌어요. 둘 다? 네. 어제 발표났어요. 그럼 그 돈은? 다 날렸어요. 시어머니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3억 5천만 원이 다 날아갔어요. 큰 시누이가 물었어요. 엄마, 다른 재산은 없어요? 아파트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대출 있어. 얼마나요? 5억. 그럼 우리가 준 돈은요? 너희 남편들 사업 자금으로 줬잖아.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말했던 대로였어요. 일주일 후 시댁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엄마가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검은 외제차가 왔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타고 오셨어요? 응, 회사 차야. 기사도 있고. 시댁 앞에 도착했어요. 고급 외제차가 서니까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저를 봤어요. 그리고 엄마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누구세요? 엄마가 앞으로 걸어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명함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받아들었어요. 박선영, 한국건설그룹 회장. 다들 얼어붙었어요.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제 딸이 30년간 신세 많이 졌다고 들었습니다. 딸이요? 엄마가 저를 가리켰어요. 제가 미영이 친엄마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며느리는 고아 아니었어요? 고아원에 맡겼었죠. 30년 전에 엄마가 소파에 앉았어요. 어르신, 최근에 땅 파셨다죠? 네. 어떻게요? 해솔리 땅 아까워서 3억 5천만 원에 파신 거, 그거 제가 샀습니다. 시어머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당신이요? 네. 큰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그거 사기 아니에요? 엄마가 차갑게 웃었어요. 사기요? 저는 그냥 좋은 타이밍에 샀을 뿐입니다. 계약서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내 땅이? 엄마가 말했어요. 신도시 발표 후 가치가 1000억 정도 되더군요. 작은 시누이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납품 계약도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회사 계열사였죠. 제가 떨어뜨렸습니다. 왜요? 엄마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왜냐고요? 제 딸을 30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이니까요. 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고아라고 무시하셨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손주들 앞에서 고아라고 말씀하셨죠? 명절 때마다 부엌 일만 시켰죠?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일어났어요. 이제부터 대가를 치르실 겁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참, 제 아들 소개가 늦었네요. 남동생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산업대표이사 회장 박민준.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네요. 엄마가 남편을 봤어요. 다음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갔어요. 명예퇴직이요. 50대 중반에 실직하는 거죠. 남편이 무릎 꿇었어요. 제발, 제발. 엄마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제 딸한테 뭐라 했죠? 배경 없으면 평생 고생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증명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제 딸한테 사과 한번 하셨나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엄마가 저를 일으켰어요. 미영아, 가자.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미영아, 제발.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당당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미영아, 제발. 동생한테 말해줘.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달라고. 여보, 50대 중반에 실직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동안 저한테 뭐라고 했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30년 동안 저는 당신한테 그렇게 빌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뭐라고 했죠?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본다는 거야? 이혼할지 말지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했어요. 이혼은 안 할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첫째, 앞으로 저를 동등하게 대하세요. 둘째, 시댁 행사에 저는 안 가요. 셋째, 제 엄마 만나서 사과하세요. 넷째, 회사 일은 동생한테 당신이 직접 가서 빌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며칠 뒤 남편이 동생을 만나러 갔어요. 30분쯤 지나고 남편이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6개월 더 일해보래. 실적 내면 다시 생각해 본대. 다행이네요.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저 이혼 안 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살아.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많은 게 변했어요. 남편은 악착같이 일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어요. 저는 엄마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 좀 배워봐. 나중에 물려줄 거니까. 엄마 회사에 이사가 됐어요. 어느 날 아이들과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애들을 보더니 많이 울었어요. 너희가 내 손주들이구나. 큰애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는 외할머니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 있어. 할머니 있어. 엄마는 아이들 학비를 대주셨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어요. 이번엔 갔어요. 미영아, 너 요즘 뭐해? 한국건설 다니고 있어. 거기 대기업 아니야? 응, 거기 이사야. 우리 엄마가 그 회사 회장이야. 나 고아원 출신인 거 알지? 근데 엄마를 30년 만에 찾았어. 집에 오는 길에 거울을 봤어요. 52살 여자. 주름이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50년을 살았어요. 30년은 혼자였고 30년은 무시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르게 살 거예요. 당당하게. 식사를 마치고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미영아, 엄마도 사랑해. 앞으로 행복하자. 네, 엄마. 이제 행복할 거예요. 30년 동안의 고통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영이처럼 사는 인생이 어떤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왜 그렇게 모질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은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온대요. 꼭 눌러주셔야 해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